안녕하세요. 밝은 명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관격이 파격된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흉격, 상관격에 파격되는 조건이 뭘까요? 한강 작가님 사주는 상관격이지만 상관격의 상신인 정인무토가 오히려 해수 상관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파격이 돼요. 그게 파격의 조건이에요. 상관에 정관이 있으면 파격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상신인 정인이 상극을 할 때 파격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 두 번째는 상관격, 흉격이 파격이 됐다는 거는 상관의 기질이 없어진다. 상관에 좋은 고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흉격이 파격이 됐다는 거는 상관의 기질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레골수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관격이 파격이 돼서 상관의 기질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천간에 구신 겁재가 떴습니다. 이렇게 격의 구신이 천간에 떴을 때는 기득권에 맞서는 상황이 역전이 돼서 혁명적인 성공으로 끝난다. 공을 세워서 그게 남들에게 크게 알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이랑 조금 많이 맞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상관격은 파격이 되면 이렇게 오히려 이런 기득권에 맞서는 성향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지우려고 했던 광주의 아픈 역사가 한강 작가님으로부터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전 세계가 알 수 있게 소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흉신인가요? 아니면 길신인가요? 이게 상관인가요? 이게 정관인가요? 저는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자의 앞에 서서 기득권에게 대적하는 그 기운을 흉신으로 봐야 하는지, 누구의 입장에서 상관이라는 단어로 탄생을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때입니다. 사실 저는 광주 사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민주적인 상황이 다 광주분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을 항상 감사해야 하며 죄송해야 하는 게 맞고요. 후대의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 교과서에 지우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정관격이지만 정관답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또 제가 구독자님이 댓글에 이렇게 대단하고 감사하는 한강 작가님을 디스한 김규나 작가님을 감명해달라고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주를 안 봐도 느낌이 오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사주를 조회해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분 사주를 감명하는 게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이분과 같은 사주 구조를 가진 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제가 한 감명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팩트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김규나 작가 같은 해월에 태어난 기토일간이에요. 정제격이죠. 진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어느 곳에 이 감정이입을 하냐는 겁니다. 한강 작가님은 약자의 편에 서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고 김규나 작가는 기득권에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정제격이니까. 또 한강 작가님은 상관격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의 편에 서서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요. 내가 태어난 월인 해수를 극합니다. 재를 극한다라는 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격이니까 관을 생하는 일을 잘하죠. 기득권에 맞춰서 기득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사람이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정제, 정관, 정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음일간이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법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 기득권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또 특징적인 건 기토가 화가 약하죠. 시간에 있긴 있는데 아무튼 제가 기토 무토 사주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토는 화를 봐야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남들로부터 인해 내가 부귀를 누린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화가 약하죠. 또 한 가지 토가 금을 생하니까 유금, 상관, 지장간, 경금이 투관돼서 상관을 쓰려고 하는 사주인데 저 경금 상관은 금으로 상처되는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또 토가 금을 생하니까 금이 토생금해서 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이 뜻은 상처되는 말들, 내가 하고픈 행동, 내가 하고픈 말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해요. 또 다른 특징 또 하나가 지지에 삼합과 방합이 안 됩니다. 합의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시간을 넣어도 지지 합의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좀 다르다. 한강 작가님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차이점은 뭐죠? 격이 다르고, 한강 작가님은 상관격이라서 기득권을 개적하고 약자의 앞에 서서 있는 사주고,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죠.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이 김규나 작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내가 기득권에 순응하고 기득권에 서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진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어느 곳에 이 감정이입을 하냐는 겁니다. 한강 작가님은 약자의 편에 서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고, 김규나 작가는 기득권에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정제격이니까. 또 한강 작가님은 상관격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의 편에 서서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일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도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주를 좀 심플하고 또 그냥 팩트만 제 감정 이입하지 않고 팩트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면밀히 본 거 아니고 겉핥기식으로 본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정관격이고 이 길신격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대사회에서 그 길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